2024년 7월 24일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아침 뉴스토마토가 금요일로 옮겼다 해도, 오늘은 그래도, 크라임 녹음이랑, 세모정, 그 다음에 TV조선, 세상, 사건 파일 24까지 가야 됩니다. 12시 40분에 라디오, 헬스 1라디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 사건 824는 이제 TV조선 생방송 TV입니다. 그때 그 사건. 그래서 제가 보니까 3시 한 20분에서 25분 정도에 시작되는 것 같아요. 생방송. 혹시 보실 수 있으면, 그럼 유튜브로 보셔도 됩니다. 보니까 이제 어제 김 PD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크라임 플러스라고 하는 걸 이제 수상한 메일함을 채널을 독립시키려고 계속 별도로 만들려고 하는데, 인력이 없어갖고, 사실, 크라임이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그 채널을, 운영하는데, PD 하나, PD 둘로는 사실은 불가능하죠. 근데 그 불가능한 거를 해오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수상한 메일함까지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이제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죠. 이제 뭐 수익은 안 나오고, 그러니까 더 인력은 못 투입하고, 채널에 대한 요구는 크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떻게 되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전체적으로 가장 크게 유지가 되는 거는 사실은 아시다시피 그런 인력적인 부분 플러스 제가 이제 수익을 포기해서 그런 거죠. 원래는 이제 제가 일종의 그 지분 같은 것이 있었어야 되는 건데, 예전역에 이제 지분을 포기하고 출연료, 최소의 출연료로 제가 이제 꽉 박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걸 중심으로 이제 채널 유지가 되는 겁니다. 저도 그건 알고 있고, 제가 그걸 잘하는 짓인지 못하는 짓인지 그렇지만은 또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크라임을 오랫동안 하는 것, 그리고 또 수상한 메일함 같이 될 수 있었던 기본적인, 그러면서 이제 김 PD랑 안나 씨를 같이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작가 이렇게 두 분, 결국은 욕심을 줄이면은 유지가 되는 것, 최소한 그런 부분인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잘하는 짓이 못하는 짓인지는 말씀드리는 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다음 스테이지는, 그 다음 스테이지가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익 구조가 뻔하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크라임 광고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유튜브에서 붙여주는 광고 빼고, 뭐 그냥 뭐 그 한두 개 있는 거는 뭐 저기 그냥 그 작은 아주 광고밖에 안 된. 그래서 그래도 그렇게라도 몇 년 더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그걸 기본으로 방송 활동 다니면서 이제 그 부족한 저의 생활비나 아니면 이런 거는 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한 3년 정도 본다. 3년 뒤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3년까지는 지켜봐 주시고 즐겨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년 뒤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팟빵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왜냐하면 더 성장해야 되고, 거기 있던 분들도 또 경력을 쌓고 이동해야 되고, 그런 시기가 오는 거죠. 저는 있어도 다른 어떤 부분은 모르죠. 자, 그건 그렇고, 결론은 크라임은 계속 최소한 3년은 계속 갈 거다. 그냥 즐겨주시면 된다. 재미있게, 의미있게, 지금처럼. 계속 비가 와요. 오늘은 차를 가지고 나가지 않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9시 7분 차를
전동차를 탈 생각이고, 그 전에 하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어, 좀 전에 김민기 선생 타기하신 거, 김민기 같은 뒷것 글쎄요, 그렇게 큰 사람하고 뭐 저는 뭐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저도 이 방송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조그만의 흔적을 남긴 건 같긴 합니다. 지금 말하기엔 너무 부끄럽고. 예. 자, 좀 전에 보니까 이제 그 자동차 제조사들이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그러는데, 제가 웬만하면 아니다, 개소리죠, 개소리. 법을 PL법이라든가 아니 제조물 책임법이라든가 아니면 한국판 디스커버리법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제조사의 그 자료 제출 의무 시행령은 오게도 상관없어요. 그건 법이 아니에요. 과태료 좀 물면 돼요. 여태까지 그래 왔잖아요.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가. 그러니까 지금 정부 놈들도 이름은 눈치 여론 눈치 보이니까, 저 같은 사람이 지랄하니까 여론 눈치 보이니까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현대차 신비는 건들기 싫고, 소위 같이 거기서 같이 주둥이 대고 밥 처먹는 놈들은 그런 얘기 조용히 하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시행령 조금 바꿔갖고 자료 제출 의무 제출 안 하면 과태료 혹은 뭐 불이익 없죠, 무슨 불. 그래서 PL법, 자동차 제조물 책임법, 그 다음에 그게 강력하다. 그래, 그가 강력하다고 치면은, 한국판 디스커버리 제도, 그러니까 사법제도 중에서 증거 제출 의무. 한국이 왜 자동차가 세계적인 브랜드가 못 되느냐. 어떤 사람들은 현대차 세계적인 브랜드 아니냐. 근데 웃기지 마라. 지금보다 더, 지금처럼 일종의 중간 시장 정도? 그거는 금방 먹힌다, 중국한테. 그 부분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망 이꼴이 된 거지. 한 번 더 갑시다. 제도가 맞춰주지 않고 스스로 개혁하려고 그러지 않으면은 자본주의 상품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제조사들이 스스로 어떤 제조물 책임이라든가 아니면 급발진 관련된 부분에서 투명하게 하면서 스스로 개혁하려고 해야지, 언제까지 정부의 치마폭에서 그 보호하에서 이렇게 유지할 겁니까? 참 부끄러운지도 모르는 거죠. 한국의 보험제도, 사법제도, 이 제조물제도, 이런 것에 치마폭에 쏙 쌓여갖고. 어쨌든 뭐 그건 그렇고, 어쨌든 비 오는데 오늘도 우산 가져 나가시고, 뭐 걷다가 포트홀 조심하시고. 어제 안타까운 기사가 뭐냐면, 한국경제, 문화일보 딱 두 군데 밖에 기사가 안 났어요. 이것도 참, 과중 업무가 사람 잡았다. 30대 경찰관 사망의 분노.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경제가 메인 신문입니까? 문화일보는 KBS 사장이 논설로 간 그런 좀 꼴통, 극우 신문, 뭐 그렇게 하면 믿나요? 2개 정도밖에 안 했어요. 30대 경찰관 사망이라고 하는 그 다음 포탈을 쳤는데, 뉴스로 봤을 때 한국경제, 문화일보 정도예요. 이게 얼마나 한국의 기자라든가 언론이 그 사법기관의 눈치를 보느냐, 그들을 빨아주는 기사를 쓰느냐. 참 이게 너무 안타깝죠. 기사 자체도 안타깝지만 기사가 나오지 않는 것도 안타까운 거예요. 현장 경찰관, 수사관 애들, 나를 욕하지 마. 내가 현장의 경찰관들이나 수사관 애들, 우리나라에 한 38,000 정도? 5,000? 능력 없다, 무능하다, 수사 제대로 못한다, 계속 뭐 지적하고, 약간 뭐 욕도 하고, 뭐 하면, 그래서
저 메일로 지랄지랄하고 뭐 댓글도 막 너는 새끼야 뭐 욕도 하고 막 이해해요. 충분히 전 뭘, 내가 욕했으니까 나 욕먹을 뭐 먹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나를 욕하기 전에 내가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좀 귀를 기울여 들어라. 근데 당신들도 다 알고 있는 거지 사실은. 뭐냐, 인력은 그대로인데 업무는 2년 사이에 17%가 고소고발 반려제도 폐지로 쏟아지는 진정, 수사건 이런 거. 그래서 관악경찰서 민원봉사시 앞에 60개의 근저 호환이 쌓여 있어요. 업무 과정을 호소하다가 아침에 출근하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30대 경위가 30대 경위가 생각해보세요. 30대 경위가 되기가, 그럼 30대 경위면은 대략 경대 출신인데, 경제 출신 애들은 영악해갖고 이런 수사 업무 안 해요. 좋은 보직까지. 그러니까 이 경대 출신은 아닐 거예요. 그러면 간부 후보 출신? 아닙니다. 걔네들도, 그 새끼들도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럼 30대 경이라고 하면 대략 하면 35, 6세 정도면 얘는 진짜 승진을 위해서 시험도 보고 특진도 하고 겨우겨우 30대 왔어요. 근데 결국은 너무 과중하게 이게 수사 간 거예요. 우리나라 수사경찰이 35,917명입니다. 크게 줄지도 않았어요. 근데 더 고령화되죠. 그리고 수사관학교라든가 이걸 받쳐주는 시스템이 부족해서 늘 만성적인 어떤 과중 업무에 시달려요. 고소고발 건수는 대략 18만, 19만, 20만 건쯤 돼요. 그러면 그거를 나눠보시면은 이거를,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 별 그지 같은 고소고발도 있지만은 막 그냥 사실은 사인 간에 해결할 수 있는 거. 사인 간에 해결하는 게 뭡니까? 변호사 사갖고 사법 시스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채권 채무 관계, 우리는 채권 채무 관계를 보전하기 위해서 무조건 고소해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또 힘없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즉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이 변호사를 못 쓰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그러면 국가 예산이든 아니면 뭔가 기금을 만들어서, 뭐 국가 예산 필요 없고 기금을 만들어서 변호사를, 양질의 변호사를 공적으로 쓸 수 있는 지금의 국선 말고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전환하는 게 노무현의 로스쿨 만든 이유일 거예요. 많은 변호사를 배출해놨지만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그런 걸 하지도 못해요. 변호사는 쌓여있는데 실제 보통의 그 서민들이 이용하지 못해요. 그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만들어주면은 전관예우라든가 로펌이라든가 이런 놈들, 돈을 지금 그득득 긁고 있는 그런 놈들이 돈을 못 버니까 아예 그런 걸 구조를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냥 로스쿨 나온 그 변호사들이 쌓여 있고 그들은 어디서 그냥 그 하청 받아서 뭐 이렇게 하고 일반 시민들은 그걸 못 써갖고 그냥 이렇게 경찰에 고소하는 이 방식. 그러니까 왜 이런 시스템이 됐는가는 문제 제기하고 바꾸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언론이나 아니면 전문가라는 분들도 그런 얘기들을 안 해요. 그냥 인력 늘려주십시오. 뭐 그런 소리밖에 안 해요. 제가 이 기사의 마지막에 나온 애가 김도우라고 하는 경남대 경찰행정과예요. 제 후배하고도 친하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경남대 강연도 가고 잘 알아요. 그런데도 뭐 아주 잘하진 않지만 이런 사람도 그래도 경찰행정학과에서 이런 좀 뭐 전임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얘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내사, 인지수사, 보고서 작성, 행정업무 포함해 수사관 1인이 앉는 업무량이 상당하다. 수사인력 보강과 업무 분산이 급선무라고만 하고 그러고 이제 그래도 얘는 그래도 머리가 있으니까 퇴임 경찰관은 수사 보조 인력으로 채용해서
행정적인 업무 맡겨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수사 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이것은 구조적인 변화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사경찰을 독립시켜야 된다. 별도의 예산 체계와 별도의 구조를 가지 않으면 지금의 행정경찰 체계에 예속돼 있으면은 절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래도 생각 있는 애들도 사실 이런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못 한다? 안 한다? 거기다가 실제로 그 많은 민원 부분들을 사법 시스템에서 녹여내는 것이 선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런 것까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구조적인 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선행되거나 같이 동행되거나 병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당연히 또한 수사관들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수사관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사건의 그 객관화 공개를 통해서 이 비교를 통해서 능력을 높이고, 못한 무능한 경찰 애들은 제껴 나가고 빨리 교체해 나가고,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가 아니면 도대체 왜 이렇게 사건이 많고 이걸 어떻게 처리하며, 그러니까 많은 건 알겠어, 어떻게 처리하며 그 과정에서 각각의 역량이 얼마나 투여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맨날 업무량 많다, 그러니까 업무를 인력을 늘려야 된다, 아니면 분산해야 된다, 아니 구조적인 얘기를 안 하니까 맨날 하는 소리가 그 밥에 그 소리예요. 당연히 지금 수사권 조정까지도 붙여버리니까 리딩방 사기, 코인 사기, 스캠 사기, 신종 사기도 다 수사경찰이 맡아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왜 경찰이 한 걸 또 검찰이 하느냐, 그러면 검찰 수사관 8,000명 붙이고 경찰 수사관 45,000을 붙여서 4만 명 정도의 범죄 수사국을 만들고 얘네들이 수사하도록 하고, 이런 어떤 구조적인 어떤 개혁이 전제가 돼야지. 지금은 그냥 쓰레기는 다 하위급 경찰들이 다 지고 가는 형태예요. 고소고발 건수가요, 한국과 일본이 무려 40배가 차이 나요. 이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물론 얘는 한국경제의 김다빈이란 기자에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요. 뭐냐면 한국인은 고소고발의 민족이라고 해서 고소고발을 많이 한다. 아니 그럼 한국인들이 왜 고소고발을 많이 하겠어? 그럼 일본이 우리는 40배고 일본보다 40배, 그러면 40분의 1밖에 안 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아니 그러면은 그걸 찾아야지. 한국인은 고소고발의 민족이라는, 그게 언론이 쓸 말입니까? 이 김다빈이라는 진짜, 그러니까 이게 기자들의 수준이에요. 이게 소위 말 이런 게 기자들의 수준이에요. 소위 말하는. 한심하죠. 어쨌든 뭔가, 그러니까 뭐 막무가내식 민원, 뭐 그런 어떤 마구잡이식 그 고소장, 그럼 이것을 사법 시스템에 녹여낼 수 있는 거를 가야 되는 거. 그거를 기자들이 생각해내고 아니면 전문가를 통해서 그걸 써야지. 한국인은 고소고발의 민족이다 라고요? 고소장이 개판이다, 그거 몰라? 그럼 그 고소장이 개판인 건 코디네이션을 누가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얘기를 해야지. 한심하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기사조차 김다빈이라고 하는 한국경제 그런 애들밖에 쓰질 않는 거예요. 문화일보 환경 2개밖에 없어요. 이 30대 수사관이 업무 과중에서 출근하다 쓰러져 죽었는데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요. 사실은 쓰러져 죽은 게 아니라 극단의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극단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업무 과중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순직 처리, 어쨌든 참 안타깝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사고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한국은 고기를 갈아 넣는 거예요. 기계 속에 하위직들, 실무자들. 그러니까 당연히 퍼포먼스가 안 나오죠. 그리고 그 부분 왜 그러냐는 신경을 안 써요.
알아서 버티고, 못 버티는 놈들은 그냥, 그러니까 편법, 탈법, 고소장이나 고발장 다시 돌려보내고 뭉개버리고, 이게 지금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이런 기사는 이런데, 제가 어제 그저께 지난주 나온 거 보세요. 한국의 과학수사기술부터, 과학수사 뭐 수기부터 시작해갖고, 한국의 뭐 수사관 역량만 한다, 경찰청에서 써주는, 경찰청에서 써주길 바라는 보도지 자료, 얼마나 많은 메이저 신문이나 언론들이 받아 써주고 막 난리 칩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진실이야? 업무 가중 때문에 30대 경위가, 그것도 서울에 있는 경찰, 광안학경찰서에 자살할 정도면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야? 그런데 경찰청 놈들은 아니 굉장히 뭔가 잘 되고 있고, 그 처리 기간이 60일에서 50일로 줄고 있고, 막 그 뭘 잘했다고 하고, 막. 여러분 기사 지지난주 주에 다 들어보셨죠? 뭐가 진실입니까 그럼? 그러니까 이 언론 운동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뭔가 이런 언론을 하는 사람도 이게 이중적인가 다중이들인지, 아니 지지난주에는 언론 수사 경찰서가 되게 잘 되는 것 같다고 기사를 막 쏟아내다가, 지금 30대 경위가 자살을 하고 막 그러는데 딱 2개 신문에서 썼는데, 여기서 보는 거는 뭐야 이거는? 도대체 뭐가 진실이야? 그럼 진실이라고 얘네 언론들이 뭐가 진실인지를 자기들끼리 비교하면서 뭔가 기사가 나와야 되는데, 서로 소 닭 보듯이 걔네들은 걔네 기사, 나누는 기사. 보십시오. 이제 문화일보나 한경도 경찰청에서 이제 릴리즈한 거 경찰 빨아주고 그 또 씁니다. 이제 요 바로 다음 기사에. 그러니까 언론이 아닌 거죠. 언론이 그냥 찌라시죠. 쓰레기죠, 쓰레기. 가십 쓰레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왜 이렇게 이런 열받아서 이렇게 막 입에 침을 튀기면서 이런 소리를 합니까? 언론이 언론의 역할을 하면은, 이거 뭐 이게 제가 뭐 이상한데 유튜버 이상한 유튜버 같은 느낌인데, 참 30대 경위, 참 제가 그런 애들도 경찰학교도 그렇고 또 SDU에서도 가르쳐 보기도, 또 다른 학교에서도 승진을 위해서 진짜 엄청나게 수사 노력하고 특진임에서 막 하는 젊은 애들 보면 안타까워요. 그러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고, 병 걸려서 다시 못하고 자살하고, 새끼들 같아.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욕도 하고 막 강하게 비판한다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런 비판을 하는 나를 욕하는 건 당신들 그 경찰 애들 권리니. 근데 제발 나를 욕하는 건 좋지만, 당신들의 후배나 당신들의 동료들이 저렇게 죽어가고 있다는 거를 분명히 좀 봐달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40대 50대 꼰대 새끼들은 나가고, 40대 저기 말하는 애들, 걔네들도 저의 심정에 동조하는 경찰들도 많습니다. 근데 대놓고 얘기하지 못하죠. 어쨌든 좀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제가 그냥 개거품 불고, 또 수도권 오피스텔 역갭 투자 사기 기승하고 경찰 수사 또 걔네들이 할 거고요. 지금 직장 내 괴롭힘, 그것도 경찰들이 해야 되죠. 경찰들이 해야 됩니까? 근로감독관들은 뭐 합니까? 노동부 특사경들 뭐 합니까?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 이거 전 일도 안 하고, 노동부 근로감독관 놈들 수천 명 있어 뭐 합니까? 그거 다 경찰이 똥을 치워야 됩니까? 거기다가 이제 검사 애들은 또 지들 그 과학수사 우수 사례라고 쫙 하는데, 저 통돌이 새싹기에 비친 그거 지들 수사 잘했다고 또 언론에 광고하고 막 꼴값 떠는 거죠.
전체 모수가 얼마고, 니들이 기소한 수사에서 뭐고, 그러니까 얼마나 잘했고, 뭐, 그 전체를 데이터를 공개하면 인정. 그런 거 안 하고, 그 중에 몇 건, 생각해 보시면, 한 달, 월에 6개 정도, 뭐 5개, 6개 정도, 형사 우수 사례라고 선정되는, 그게 제정신입니까? 이 검사놈들아? 제정신입니까? 그게 형사 우수 사례라고? 당연히 그렇게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를 우수 사례라고?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잖아요. 거꾸로 보면. 언론, 언론 얘기에 뭐 합니까? 전 또, 가겠습니다.